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새해 인사가 좀 늦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올 한 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새해가 되면 올해는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 마련인데요.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경제계도 딱히 다를 건 없습니다. 올해 경제계 전망들을 보면 작년에 비해 기업들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예상이 가득한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매년 연초가 되면 증권사나 투자기관들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경기 흐름을 예상한다거나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연초에 나오는 전망들은 긍정적으로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굳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부정적으로 예상해서 초를 칠 필요가 없고 투자 의욕을 꺾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올해도 벌써부터 나오는 전망을 보면 긍정적인 전망이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저하고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개선돼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근거 자체가 되게 식상하거나 많이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기업들 장사가 작년보다 올해 크게 나아질 거라는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높게 보는 경우는 코스피 상장사 기준으로 올해 2024년도의 기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해 50%까지 급증할 거라고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초에 하는 실적 전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참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작년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2023년 초에 전문가들이 실적 전망한 걸 보면 2023년 동안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이 대략 한 140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거둘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그때 코스피 기업들 전체 순이익을 높게 보는 데는 160조 원까지도 보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드러난 결과를 보면 2023년 3분기까지 나온 결과가 기업들이 순이익을 70조 원밖에 못 거둔 걸로 나오고 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작년 전체 실적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4분기까지 100조 원 안팎이 될 겁니다. 차이가 크기는 크네요. 네. 그러니까 140조, 160조로 예상한 거에 비하면 지금 나오는 결과가 편차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연초에 나오는 전망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무튼 연초에 나오는 투자업계의 이런 실적 전망들은 1분기, 2분기 시간이 갈수록 중간중간에 계속 주기적으로 재수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초에 나오는 전망일수록 훨씬 더 낙관적인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업계에서 내놓는 이런 기업 실적 전망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알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나오는 실적 전망이 가진 이런 낙관적인 특징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더라도 올해 이번 전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기업들 순이익 실적이 50% 이상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이건 좀 과하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에 나온 낙관적인 실적 전망에 대해서 최소한 투자업계 안에서도 실적 기대가 너무 과하다, 아니다 하면서 서로 의견을 대립하는 모습 정도는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지적 하나 없이 마냥 서로 그냥 더 잘 될 거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서에서 연초부터 기대감에 딴지거는 그런 모양새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전망을 할 때는 최소한 객관성을 중심으로 뼈대는 세운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살을 덧붙일 때 그때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더 씌워야 되는 건데, 근데 이번 전망 같은 경우는 무리한 기대감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논리 뼈대로 삼아서 과도하게 긍정적인 전망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망을 이야기하는 논리가 빈약해지잖아요. 네, 딱 그거예요. 우리는 수출 중심의 경제국가고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의 매출의 상당 부분도 제조 수출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작년보다 코스피 상장사들이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한다면 상장사들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수출이 일단 잘 돼야 되겠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 대표적인 3대 해외 시장 한번 보자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중국 경제를 보면 이미 한창 디플레이션에 접어든 상황에다 추가적으로 우리보다 더 부실한 부동산 문제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위기까지 일촉즉발인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 둔화에 고용 증가폭 감소세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업계에서도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의견만 다를 뿐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못할 거라는 건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EU도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 경제부터 작년부터 이미 EU 경제 전체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나오는 등 침체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세계화의 상징과도 같은 EU에서조차도 보호무역 기조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진짜 주요 해외 시장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물건 팔아먹기가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디다 어떻게 팔아서 작년보다 많은 돈을 벌겠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돈 때려 부어가면서 시간 계속 끌던 부동산 PF 문제도 이제 하나둘씩 뚜껑이 열리고 있고, 이금융권의 가계, 기업, 부동산 대출 부실과 수익성 악화 문제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모습이 수면 위로 등장할 거란 말이죠.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전부 드러나 있는 악재고 올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게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상황과 내부 경제 문제, 자금 조달 문제 등에서 현실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를테면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같은 걸 가지고 이 모든 걸 퉁쳐버리듯이 마치 미국에서 금리 인하만 하면 무슨 앞에 문제 다 커버되고 우리 기업들 실적이 모두 개선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망하는 의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코로나 전 좀 더 길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 이전까지 나름 안정적이었던 국제 정세, 안정적이었던 무역, 금융 환경 하에 있던 그때라면 사실 금리 하나에 그렇게 가중치를 두고 전망을 해도 어차피 기대감 목적이 큰 연초 전망에 굳이 딴지 걸 필요는 없기는 하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금리 이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 이것만으로 대폭적인 기업 실적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무리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그 부분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점점 투자판에서 이게 정점이 아닐까. 올해는 아무래도 어렵겠지 하면서 갸우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더 강하게 낙관론을 주장하면서 돈 싸들고 나가지 마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로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네. 근데 이게 갈수록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설령 미국이 당장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금리인 상황인 건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정부, 기업, 가게할 것 없이 이미 부채를 계속 크게 늘려왔기 때문에 고금리 압박은 여전하고, 그런 이유로 당장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해도 소비와 투자 여력이 쪼그라든 거 여전히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진짜 예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서 대략 한 지난 20년 동안은 우리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원동력으로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중국 경제가 커지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서 많이 팔수록 우리의 중국 수출도 그만큼 같이 많이 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중국인이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가 좋을 땐 하나같이 한국이 같이 이익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러면 그 논리면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한국 경제도 같이 피해본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경기 괜찮으면 우리도 좋을 거라고 하면서 막상 중국 경제 안 좋을 땐 그건 또 우리와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진짜 안 좋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지표라는 청년 실업률은 최악으로 치닫다가 중국 정부에서 지난 여름부터는 발표를 중단할 정도예요. 그때 청년 실업률이 20% 넘었었죠. 그게 중국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작년 여름에 베이징대 한 교수팀에서 이 청년 실업률을 연구한 게 있는데요. 그 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 몇 주 전부터는 경제위기라는 말만 꺼내도 중국 정부에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해서 국가안전부에서 단속에 나섰다고 하죠.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죠. 어떤 기업에서 부도설, 워크아웃설 돌면 그게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하던 거랑 맥락 차원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그쵸. 지방정부 재정위기랑 부동산 기업들 붕괴 문제는 지금 중국 경제에 메가톤급 위기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갈수록 반시장적인 국가 운영을 강하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중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 기업들도 현재 중국을 벗어나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를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우리 경제가 중국한테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가 힘든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고기술 중간재 위주로 중국에 수출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공생관계는 사실상 끝났고요. 이제는 경쟁관계에 들어섰다는 걸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부터 미래시장, 국내 내수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쟁이 굉장히 거세요. 3년 연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이나 스마트폰 시장, 가전제품 시장까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우리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고요. 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반도체 분야도 작업률을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중국이 괄목할 만한 경쟁력을 갖췄고요. 게다가 알리, 테무 등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침투하면서 우리 국내 내수 경제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하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다가 이제는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조차도 중국과 치열하게 싸워서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이런 중국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수출 중심으로 기업 이익을 거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 자체가 작년보다 크게 늘 거라는 게 쉽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리의 교역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적자를 보는 그런 국가잖아요. 네. 원유 사오는 사우디만 빼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무역 상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작년에 미국한테는 44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서 미국이 무역 흑자 1위 국가가 됐고요. 반면에 중국한테는 작년에 180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우리가 미국한테 수출하고 물건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미국한테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물건 많이 팔고 수출을 잘 할 수 있을 상황인지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상황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지금. 네. 당장 작년에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 규모를 키우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자동차 수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미국에서 그 이상 매출을 이어갈 여력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에서 증시가 주는 착시 현상이 너무 커서 그렇지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계의 구매력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량 줄고 있고 구매력이 충분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차 판매량은 현재 신차 중고차 할 것 없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니 하는데 물가 상승 속도가 줄어든 거지 너무 올라버린 물가에 생필품 위주로만 가계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개인들의 저축률은 줄어드는 걸 넘어서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가계 소비 둔화는 거의 확정적으로 굳어지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이제 과거처럼 하기가 힘든 게 미국 정부 재정 문제도 지금 되게 심각해졌는데요. 재무부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지금 미국 정부가 진 총 부채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34조 달러를 돌파해버리면서 미국 GDP의 120% 규모가 돼버렸습니다. 2020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GDP의 90%대였던 걸 감안하면 미친듯이 폭증한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이자 비용으로만 매년 3천억 달러씩 연방 예산의 10%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관심 없는 사람은 미국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도 어떻게 미국이 그러냐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제법 있더라고요.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수출을 늘리는 게 작년에 비해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올해 더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많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이번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운 대선이 될 거라는 건데 그게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번져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언급조차 안 했어요. 앞에서 투자업계에서는 올해 높게 보는 데가 기업들 순이익을 50%까지 증가할 걸로 보는 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기업들 실적 증가는 고사하고 당장 올해 기업들 자금 경색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되게 큽니다.
이미 건설 쪽에서는 크게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미 대기업들조차도 부실 징후 기업인 신용등급이 C, D인 기업에 대기업들이 포함될 정도로 현재 기업들 자금 경색, 기업 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 지금 PF 시장에서는 대형 부실 부채가 이미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내외적으로 이런 경제 여건 속에서 내년에 이제 금리만 내려가면 다 해결되고 기업들도 고금리 압박을 벗어날 수 있고 그럼 기업들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여건을 너무 얕게 보고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문가들이 하는 발언 내용을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들은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놓는데요. 근데 예전에 우리 경제가 정상적이었을 때는 전문가들이 나름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일관성도 있었고 소신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는 주장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관성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또 어떤 전문가나 학자들은 작은 이슈 하나만 생겨도 기존에 하던 입장을 계속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의 소신도 이제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경제 여건일수록 전문가의 전문성에 맞는 그런 소신 있는 주장이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자기 목표에 대한 긍정과 기대가 필요한 거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청룡의 해라고 하죠.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있어야 청룡이 가치가 있지. 어설프게 잔잔한 거 먹으려고 욕심내고 입 벌리다가 여의주를 떨어뜨리면 여의주 없는 청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여의주는 현금입니다. 온 사방에서 부자 될 기회니 하면서 투자하라고 지갑에 있는 돈 꺼내라고 바람잡고 있는데 작은데 욕심내다 여의주 놓치지 말고 올해는 여의주 꽉 물고 지키는 청룡의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작은 부라도 우리 모두 올해 부를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